자, 2024년 9월 5일 박영호 대표님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기업경영인신문은 경영인분들이 이제 많이 애독자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께서 어떤 이제 살아오신 길과 어떤 계기로 이 업을 시작하셨는지 그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특히나 제가 여러 번 자꾸 이제 강조드리지만 우리 박영호 대표님 남다른 이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런 살아오신 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창업 배경 이런 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보편적으로 뭐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네. 대부분 다 굴곡지죠. 네. 평탄하지 않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젊었을 때도 뭐 손빼니로 잘 나가다 보니까 40대 초반에 이제 망가져갖고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건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아주 단순합니다. 그때는 이제 애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뭐 하늘이 노랗고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얘네들을 양육하고 이럴 저기도 너무 망가지다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아주 뭐 절박해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렸으면 하는 이제 얘네들을 대학을 사는 데까지만 좀 가르쳤으면 하는 그러한 적이었었지 무슨 뭐 내가 이걸 하면서 뭐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아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여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절박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내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동기지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로운 꿈도 생기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이제 많은 아이템이 있었을 텐데 지금 요 베스트홀 플라스틱의 아이템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한 기회였었죠. 전에 제가 이제 프렌트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공사 쪽에 엔지니어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쪽 케미칼 쪽에 이쪽을 한번 해봐라 권유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낯설고 그래가지고 시행착오도 겪다가 이제 아 이건 내 적성이 안 맞는가 보다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하려고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주위에서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한번 다시 해봐라 그래가지고 한 게 이 아이템이지 내가 이 아이템이 뭐 비전이 있었다 처음부터 뭐 희망이 있었다 뭐 이게 뭐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한 계기였었죠. 그리고 전에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일종의 보상도 되지 내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개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우연의 필연이라고 그럴까 일종의 그런 면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이 베스트 월드 플라스틱이라는 이 사명에 지금 이제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BWP의 주요 비즈니스 영역이라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이제 산업용 광합 플라스틱입니다. 광합 플라스틱, 산업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내약성, 내식성이 상당히 이게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약품 이런 쪽에 강하고 철이나 뭐 서스 같은 데는 부식되기가 쉬운데 이것은 이제 그런 면에 강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쓰임새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전기, 전자, 뭐 화학공장, 환경 쪽, 아니면 뭐 초정수 배관. 요즘에는 이제 쓰임새가 점점 다양화돼가지고 이제 뭐 바이오나 아쿠아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말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분야 자체가 좀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강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특화돼 있죠. 그럼 앞으로 바이오나 해양 쪽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니까 베스트 더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뻗어나가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직접적인 이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그 설비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까지는 이제 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유틸리티 쪽에 그거를 설비를 하는 그 부대적인 설비 공사 자체에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까지 할 생각은 이제 좀 사업 영역을 벗어났고, 이제 그런 쪽에 서브 쪽에 일하는 쪽에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대응을 잘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제가 3번까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BWP가 자랑하는 경쟁력이란 뭐가 있을까요? 막상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는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정성을 더 기울여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또 현장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일하는데도 고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큰 부분보다는 작은 부분에서 너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그쪽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한다든지 이래서 좀 수요와 모든 물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사실 공급이 수요가 많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요처에서는 그 작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좀 회사 규모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율이 좀 적더라도 그쪽에서는 꼭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쪽에서 경쟁력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남들이 좀 꺼려하는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그 이익을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내가 그걸 희생을 감수해도 그 사람들의 불편한 걸 갖다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굳이 경쟁력이라고 그러면 뭐 경쟁력이 아닐까. 또한 아울러서 이제 고객이나 뭐 대함에 있어서 다 그렇거든요. 누구든지. 뭐 처음에는 뭐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가 지나면 변질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초지일관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이 사업을 끝나는 날까지 나 스스로와의 싸움이지. 내 스스로가 약속한 거를 고객하기에 앞서, 고객하고 약속하기에 앞서 내 스스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절박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잘하면은 최소한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 소박한 그런 바람이죠. 아유, 참,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고객큐 왜 BWP를 찾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준비 중인 신사업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뭐 항상 이쪽 뭐 사회가 각 분야가 그렇지만 너무 다양하게 변하고 이제 변화가 뭐 급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 그런데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변화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민하게 대처하고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갖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항상 그런 뭐 자세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할 수 있는 뭐 준비란 뭐 시간과 뭐 돈과 모든 걸 투자해야 되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하면 이 선제적인 이런 어떤 자세를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업계에서 아마 굉장히 드문 경우일 것 같은데 유튜브를 좀 본격적으로 홍보에 이용하고 계세요.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뭐 대중화돼 있고 뭐 그렇지만 이것도 기본적인 것은 이제 SNS 쪽의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20년 전서부터 사실 이제 블로그를 했었어요. 이제 글로 써서 정보를 하고 저기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물건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제가 전문가로서부터 이제 생각해왔던 평소의 생각이 저희가 아주 뭐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이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네. 책을 보고 아 세상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뭐 농경사회 산업사회 디지털로 갈 것이다. 그리고 한 뭐 30년대 90년대 총각 권력이동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네. 그 책을 이제 엘빈 토플러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저도 그때는 상당히 충격이었었죠. 그 책에는 권력이동 말 그대로 제목은 좀 삭막한데 네. 보니까 모든 권력은 정보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아마 그 책이 90년대 초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모태똥이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시대에는 모든 권력이 정보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뭐 SNS가 활발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또 뭐 알파고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네. 뭐 점점 이제 가는 게 결국 이제 뭐 기업들도 빅데이터라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양질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쉽고 편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기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네. 거기에 대해 상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순수하게. 이제 보셔서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거기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어디 판매처라는 것도 없고 순수하게 물건에 대한 사용 방법.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문화되고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좀 접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많아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쪽에 있던 분들도 과거에는 이제 정보를 제안해가지고 네.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남에게 오픈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문화는 아직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갖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대중화시키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이런 물건. 그러니까 이런 물건인데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용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그런 적이었었죠. 지금도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도 뭐 20년, 30년 된 분들도 아이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을 들어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 정보를 주는 거죠. 일일이 하나씩 하시는 거 보고 참 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 BWP의 마케팅 전략이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거래를 하든 안 하든 네. 실제 또 저희 거래 안 하는 분들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들어서 많이 봐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그 목적입니다. 네. 그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글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한다는 거 참 웃긴데 뭐 그냥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뭐 그런 것 같고 그냥 뭐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응원도 해주고 뭐 격려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네. 근데 제 스스로가 그거를 평가할 수는 없고 그냥 일단은 뭐 이게 뭐 정보가 유익한 정보 남에게 이게 뭐 불리한 정보가 아니니까 네. 이렇게 뭐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매출 증대로도 많이 이어지십니까 이게? 그때 저희가 거기서 매출 증대로 안 오진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네. 거기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인다. 네. 그런 것까지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솔직한 표현을 들으면 어떤 카르텔이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을 일으키려면 좀 접대도 해야 되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제 이제 사업 방향성하고도 안 맞고, 뭐 접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안 맞으니까, 뭐 심지어도 저희 업체들에게 뭐 카르텔이 있으니까, 아무리 견적을 양식적으로 해줘도, 뭐 기존 쪽에서 가져가던 데서 또 그 커넥션이 있으니까, 가끔 또 뭐, 기자님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누가 쓰셔도 안 되는.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미진하게 서서히 효과를 있습니다. 서서히 효과를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약하게 한다고 미세하게 온다고 그럴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우리가 6년 정도 됐는데 뭐 1년에 1%씩이라고 그러면은 한 6% 정도의 효과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기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유명인을 띄워가지고 뭐 광고해가지고 매출이 200% 300% 늘어 뭐 50 그런 거는 좀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브랜드 가치라든지 우리 BWP라든지 우리가 기존적으로 거래하는 고객들에서 신뢰감이 쌓이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직접 말씀 나눠보니까 요즘은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런 되게 큰 자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네. 사람의 이렇게 시선을 끄는 그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제가 박 부장님께 좀 들은 바가 있어서 요즘은 뭐 기업 리더의 맨파워를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기죠. 우리 박영우 대표님께서는 어떤 운영 철학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운영 철학, 가장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전제에 깔려 있었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성공의 반은 와 있었다고 봤을 때, 한 반이 왔을까 볼 때, 이제는 주위를 좀 돌아다보고,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다시 그거를 되돌려줘야 되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었으니까. 제가 살아본 삶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1%의 목밖에 없고 99%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취하기보다는 공적인 개념을 위해서 삶도 좀 투명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하여튼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으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로또가 되지 않는 이상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많은 시련과 고난과 노력, 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청변하게 살아야 되겠지. 좋게 말하면 지멋대로 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이제 했던 선진국들을 보면은 선진국에 유럽 같은 데는 300년, 400년 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3세, 4세, 5세 된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평범해요. 제가 이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졸부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면은 내 것이 아니니까
뭔가 어떤 좀 이제 뭐 가치 있는 구성원들, 그 자기를 도와줬던 업체들, 아니면 뭐 이제 좀 더 내가 그거를 이렇게 내 능력 이상을 벌었으니까 네. 누구를 위해서 그래도 조금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뭐 그래서 이제 사회 생계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뭐 대한정신자사각도라든지 뭐 네. 꽃동네라든지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을 하는 그거를 제가 뭐 다른 거 안 하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취미생활이라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일일밖에 네. 안 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취미는 이제 뭐 등산, 세 번째 취미는 산책, 뭐 네 번째 취미는 뭐 가족들하고 그냥 뭐 동네 가서 그냥 그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좀 여윳돈이 있으면은 뭐 다른 데 좀 이렇게 도와줄 만한데 이렇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대한적십자사에 월 정기적으로 얼마씩 보내주고 꽃동네에 얼마씩 보내주고 이런 걸로. 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항상 쪼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삶을 이제 해야지만이 내가 내 가족들에게도 당당하고 내 주위에도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거래처도 그렇고 좀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야, 여기 이 부분만 가지고 제가 정말 시간이 있다면 정말 깊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자, 그 여덟 번째, 이것도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되는 질문입니다. 요즘 그 젊은 후배 기업인들이 참 많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아주 이 예쁜 이름으로 포장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런 이제 후배 기업인 분들에게 조언, 따끔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근데 네. 세상 살에는 정답이 없는데 네. 각 업종마다 분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뭐라고 참 얘기했는데 그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말하기는 교과서적으로 말하기는 쉬운데 다 뭐라고 참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네. 우리가 자영업자들, 뭐 기업 하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성공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해요. 맞습니다. 성공의 기대감을 갖고. 그럼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보면 성공은 1%고 실패는 99%면은 네. 내가 99%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답도 없고, 네. 분야마다 다 틀리니까. 네. 또 이게 뭐 창업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보면 다 흑수저야. 그렇죠. 네. 흑수저가 아니고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창업할 필요가 없어.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그렇죠. 사면 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업하려고 처음에 딱 그러면 성공이라는 거는 그렇게 힘든데, 네. 그러면 그거는 정답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 그럼 역발상으로 네. 실패한 사람들은 주위에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면은 A4 용지 100장도 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것만 하지 않으면은 그게 더 빠른 방법이 쉽고, 저 사람이 실패한 거는 게을러서 약속 안 지켜서 네.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니까. 요즘은 나보다 멍청한 사람 없고 다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그냥 뺏어오려고 그러니까 누가 뺏기겠어요. 그렇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기본에 돼 있고 주고받는 건데, 네.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 자기 노력하지 않으면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식당을 제일 많이 하는데 식당이 제일 많이 망하잖아요.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식당 할 때 남의 집 가서 음식 가서 다 먹어봐야 되는데, 그 제일 위험한 생각이 가족처럼 네. 해준다고. 그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업은. 아, 가족처럼 무슨 뭐 그럼 남은 밥 줘도 되고 식은 밥 줘도 되고 타도 되고, 이건 뒤집어 말하면은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나쁘게 말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네. 도둑을 심보예요.
남에게 돈을 받고 주는 거는 임금님 수라상처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아니, 기자님을 제가 만약에 밥을 한다 그러면 네. 맛없는 식당에 가서 진짜 맛이 없는데 네. 10,000원 주고 드시라 그러면 드시겠어요? 절대 못 먹죠. 근데 맛있는 식당에서 줄을 2시간 섰어도 10,000원 내고 드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가족들은 늦게 와도 먹든 밥 먹으라 그러면 먹습니다. 근데 이런 아니라는 사고를 어떤 생각의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식당을 한다고 그러면은 네. 식성에 제일 폐혈의적으로 지랄 같은 사람, 네. 음식에 진짜 막 그런 사람을 대접해놓고 시식을 시켜야 돼요. 그럼 불평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걸 해소해줘야지. 그냥 가족처럼 뭐 해가지고 내가 친절하면 친절은 그냥 작은 덤일 뿐이지, 네. 본질적인 부분을 하지 않으면.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성공이라는 성공이라는 그 열매는 네. 너무 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가지려고 한다니까. 근데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만 본다니까 그 과실만 봐요. 과실만. 네. 거기다가 가지도 쳐야 되고 여름에 가서 막 피도 뽑아야 되고 엄청나게 땀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젊은 친구들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뭐 늦도대기를 코인 사고 주식하고 부수적인 거에 너무 하니까 사람도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삶이 이렇게 행복할까?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 제가 생각이 틀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요거는 참 제가 박스 기사로 이렇게 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번 보도를 통해 좀 강조되셨으면 하는 방향이나 좀 첨언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특별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뭐 자서전도 아니고 뭐 회고록도 아니고 뭐 저긴데 좀 이제 저에게 던지는 그 말이라면은 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말, 행동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일선에서 물러난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네. 그 변함없이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업이든 친구와든 약속을 하고 사업도 뭐 일종의 뭘 하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과의 약속이었었고 네. 내가 이거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건 고객들하고 약속이 내 스스로의 약속이었었지.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성실하게 일하겠다. 아니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들도 내 자신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희가 됐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가족들한테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가족들한테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가장이 우리 뭐 남편이 우리 아빠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능력이 부족함에도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좀 바람이죠. 바람인데 그것이 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종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기자님한테도 그걸 한번 들어보라 그런 게 제가 가끔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은 내가 한 말을 한 번씩 들어봐요. 아까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 심정들. 그러면 그때보다 많이 상황이 나아졌는데 이제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면 과연 이건 무언가라는 스스로 이제 의문부를 던지면서 그 예를 들어서 하여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제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주지 스님들이 맨날 동이 트기 전에 목다고 두드리면서 연보를 외웁니다. 네. 그 목사들이 맨날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것은 군인들이 맨날 애국가를 부르듯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아무리 이제 굳세게 마음 먹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허울일 수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지 사람은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원래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고 교활함과 선함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고 뭐 얼마 전에 뭐 사격 선수 젊은 친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죠. 김혜진 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라도 뭐 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일단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담이지만 내가 치매에 안 걸려야 되겠고 뭐 아프지 말아야 되겠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네, 제가 한편의 인문학 강의를 들은 기분입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을 너무 명료하게 해주셔서, 참, 제가 뭐, 보통 이렇게 추가 질문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 질문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질문 하셔도 돼요.